근데 규빈아, 요번에 나갔던데 준비는 다 됐어? 저는 일단 지수로고 극한. 하나도 안 봤어? 그건 아닌데 그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 324까지 했지. 됐지. 이게 내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한 큐에 한 번에 밀리잖아. 앞으로 계속 밀죠. 근데 또한 그게 있어. 기다려주잖아. 밀린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 대부분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좀 딜레마야. 여기 앞에 쪽이랑 좀 다른 단원이긴 한데 삼각함수 극한은 솔직히 오늘 사실 내가 그렇게 마땅하게 이렇게 할 게 있는 건 아니야. 여기는 지금 유형이 20개였나? 여러 개. 여기 유형이 다 나가지거든 한 번에. 근데 시간이 여기는 더 조금 걸려. 자, 일단은 남은 거 먼저 진행하고 오늘 공부 시간 좀 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지금 프린트 쌤이 새 걸로 줄 때 앞에부터 해줬거든? 새 거 프린터가 줬지. 그거 앞에부터 줬지. 그치?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거 테스트지 있잖아. 뒤쪽에 그거 테스트지 답지야. 근데 우리 지금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직접 유도 과정까지 다 쓰기로 했지. 백지에다가. 알겠지? 요거 다음 시간은 보셔야 돼. 알겠지? 요거는 수업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알겠지? 시작했을 때 10시 반에 땡 하고서 쌤이 나눠준 다음에 그대로 쓴 거 확인을 할 거야. 알겠지? 그 정도로 좀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자, 328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대놓고 로피타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면 뭐 하기로 했어? H가 0 대입했더니 분모가 0. 분자 대입했더니 F의 1, 여기도 F의 1이니까 0. 그래서 0분의 0꼴이 됐지. 이제 뭐 해줘? 분모와 분자 각각을 미분. 그럼 그대로 분모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1이 되겠지. 질문. F의 1 플러스 H 미분하면 뭐가 돼? F의 1 플러스 H를 미분하면은 F 프라임 1 플러스 H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지? 지금 미적 원하는 애들도 이걸 하고 있어. 잠깐만. 루빈아, 너 지금 우리가 월수에 루빈아 미적 원 진도를 나가거든 지금. 미적 분원 2번부터 접선을 나가. 근데 접선은 괜찮니? 접선의 문제 집중 구하는 거, 그래프 직접 구하는 거. 아니야, 나랑 해결해보자. 이게 지금 미적은 얼마 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라도 수업을 만약에 들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걸 안 하니까 미적 2, 미적 1에서 관련된 문제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로피타를 하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안쪽 이렇게 더럽게 생겼을 때는 안에 한 번 더 미분. 근데 1 플러스 H를 미분하면 뭐가 돼? 1이 돼. 그러니까 쌩까도 돼. 그대로 이어서 써보자. 마이너스 F의 1 빼기 2H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1 빼기 2H가 돼. 그리고 안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2.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분의 3 곱하기 h가 0으로 가니까 0 들어가면은 3 곱하기 f 프라임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여기까지 미적 원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자, f 프라임 그대로 한번 해볼게. 근데 f 프라임 x 하려고 했더니 여기 앞에서 이미 뭐가 벌어져? 여기 x 곱하기 ln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곱의 미분법. 여기까지 됐어? 곱의 미분법.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뭐야? ln x. 그 다음에 플러스 ln x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야. 됐어? 자, 다시 한번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무리수 2의 x제곱 미분하면 뭐야? 2의 x제곱이야. ln x를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야. 그럼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곱하기 ln a야. 다시 미치 a 로그 x를 미분하면 뭐가 돼?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곱의 미분법 하면은 x 앞에 거 미분하면 ln x 플러스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x 세제곱 미분하면 뭐야? 3x 제곱이 되겠고 f 프라임 1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ln 1 더하기 1 플러스 3이 되는데 ln 1이 뭐야? 0이야. 모든 로그에 대해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 여기 분자가 4니까 곱해주면 5번이 되겠죠.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부터가 누적치가 엄청나. 앞에 쪽에 수열의 극한도 계속 누적치였다는 건 느껴지지? 계속 비슷한 개념들을 누적했잖아.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급수의 극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극한 얘기를 하면서 미분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미분에 대해서 이게 자유롭지를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자, 이번에 뭐가 어떻대?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 일단은 0일 때 연속인 거 먼저 확인. 그럼 0일 때 연속이니까 뭐 해줘? 0 대입 0 대입이 같다야. 그럼 좌극한 쪽에서는 a가 되겠고 우극한 쪽에서 0을 대입하면은 1 빼기 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이번엔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ax 플러스 a는 미분하면 a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5의 x제곱 마이너스 b는 미분하면 뭐가 돼? 자, 지금 또 까먹은 게 뭐냐면 지수는 무조건 그대로 불러야 돼. 지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먼저 부르고 이야기를 하자고. 2의 x제곱 미분하면 뭐야? 제곱. 2의 x가 아니야. 끝에까지 불러야 돼. 2의 x제곱이야. 5의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 근데 안 끝나지. 곱하기 ln 5까지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이게 왜 자꾸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한 번 밀리면은 연쇄적으로 계속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를 안 해온 거냐면은 오늘 곱셈 분배 법칙 하기로 했는데 구구단 연습을 안 해온 거야. 분배 법칙이 돼?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그게 숙달까지 해오면 분배 법칙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것까지 해오기로 얘기를 한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2번 한 번으로 넘어가면 괜찮아. 그 정도는 수습할 수 있어. 이거 해봐야 한두 문제 하고 끝날 거거든. 뒤쪽에 다른 거 새로운 거 나가면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수로그의 극한과 미분법과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법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다 섞여서 뒤에서 계속 쓰여. 계속 쓰인다. 근데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2번 한 번으로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해. 오케이? 상황의 경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알겠지? 자,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5의 x제곱 마이너스 b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5의 x제곱 곱하기 ln 뭐가 되겠지? 그때 0 대입하면 여기는 1이니까 그대로 a가 ln 5겠지. 그리고 ln 5가 그대로 여기니까 b 넘겨주면은 b의 값은 1 빼기 ln 5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자, 마지막 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놓고 점들이 싹 다 나왔지? 나온 거 확인이 되죠? 자, 점들이 싹 다 나와 있는데 넓이 ST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삼각형 ST라는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근데 밑변의 길이가 일단 뭐야? 무리수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리고 2분의 1 앞에 붙인 상태에서 높이가 뭐가 돼? lnt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전체 분모에 t 빼기 1이 있을 때의 리미트 t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문제지. 됐지? 근데 t가 1로 갈 때의 로그 관련된 친구는 없어. 그리고 또한 정리했더니 0분의 0 꼴이야. 뭐 해주면 돼? 루피타 써.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냥.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 1이 됐어. lnt 미분하면 뭐가 돼? t분의 1이 돼. 여긴 상순위가 그대로 나가고 1만 대입하면 이대로 끝. 정리하면 3번이 되겠지. 됐어. 아니 신기하게 더울 때는 왜? 아니 얘가 더울 때는 그냥 잘 돌아. 됐어요? 자 그리고 삼각함수에 관련된 공식만 일단 쭉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왜 필요한 건데? 핸드폰이 대체 왜 필요한데? 아까 줬던 건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무리수 2에 대한 정의 쓰셔야 됩니다. 내가 목요일날 테스트를 본다고 하는 것 뿐인 거지 오늘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야. 오늘 연습 시간 줄 거야. 요거 일단 쓸 줄 알아야 돼. 무슨 꼴로 연습을 해서 우리는 1 더하기 0의 무한대제곱이 무리수 2다라는 정의로 연습을 한 거야.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고 역수꼴. 그리고 왜 x가 0으로 갈 때 이 꼴, 이 1이고 이 꼴이 왜 1이었는지에 대한 유도 과정 해줬었지?
됐지? 연습해주면 돼. 여기도 같은 맥락일 거야. 하나 연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고, 요거는 시험만 되면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각각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정리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됐지? 자, 이때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 라인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있는 요 지금 손가락에 있는 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할 건데, 다 지금부터 할 건데, 여기는 생으로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부분만. 근데 이것도 이 자리에서 외워질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개념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비의 단어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고, 또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대수 단원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부분을 배웠었는데, 이제 그 개념을 조금 확장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냐면은,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각을 뭐를 의미를 했어? 사인은 주어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의미했던 건 뭐냐면, 주어진 문제에 반지름이 r이라고 하는 원이 존재할 때 시초선과 이루는 어떤 특정 동경의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이때 발생하는 교점을 x, y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인 세타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수에서 나왔던 기본 정의야. 자, 그때 얘네들의 비율 정리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바로 CSC라고 정리하고 뒤집으면 100일 거야. 다 적어야 돼. 일단 요거는 위쪽은 조금 남겨놓고 좀 이따 적더라도 알겠지? 요렇게 적고 요거를 사인 세타의 역수라고 읽습니다. 이거를 코시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SEC라고 붙고요. 자, 우리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였는데 시컨트라고 읽습니다. 뭐야?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마찬가지 코탄젠트라고 읽고 탄젠트의 역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사실 삼각함수에 대한 특수각들에 대해서 사실 30도, 45도, 60도만 알았어. 중3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는 좀 더 확장해서 일반각 형태로 120도, 180도, 240도, 어떻게 보면은 1080도도 알 수 있었어. 몇 도든지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수각의 형태에 대한 개념 확장을 했는데, 미적 2 부분에서는 특수각이 아닌 친구, 특수각들의 조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즉 사인 30도와 사인 45도, 코사인 30도와 코사인 45도를 알면은 둘이 합한 사인 75도를 알 수 있어. 자, 어떤 공식을 통해서?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사인 알파 뿔마 베타는
풀만은 이런 걸 이제 복부라고 표현을 하고 파란색을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반대로 쓴 거야. 그래서 일부러 파란색 밑에 걸 읽을 때는 밑에를 위에 걸 읽을 때는 위에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 여기는 이러면 좀 이해되려나? 빨간색은 빨간색 라인끼리. 이래서 이제 이 기호들이 겹치잖아. 그래서 이 부호들이 겹친다라고 해서 복부호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복부호 겹치는 부호가 나오면은 같은 순서대로 읽어주면 된다. 위에는 위, 아래는 아래 순서대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고, 마찬가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중복되는 부호들은 같은 순서대로 읽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들어본 적이 있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쌤이 편의상 썼지만 여기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재밌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일단 여기까지 외웠다 친 상태에서 외웠다 치는 걸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외웠다 친 상태에서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같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사인 알파 사인 알파지. 그리고 일단 외울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인은 사고 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뭐 이런 식으로 됐지? 뭐 예전에 뭐 외우게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코코사 코코사사 해도 충분하게 가지고 가. 부호가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됐지? 그리고 뭐 아래도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 만약에 베타 대신 알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봐봐. 베타 대신 알파가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줄이 뭐가 돼? 사인 2알파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아래쪽이 사코 코사인데 베타가 모두 알파니까 사코가 둘 다 알파 코사도 둘 다 알파인데 더하기지. 그럼 교환 법칙에 의해 똑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나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코사인과 탄젠트도 베타 자리에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성립하는지는 이해됐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얘만 외웁니다. 오케이? 탄젠트 2알파도 쓸 수 있잖아, 필요에 의해. 맞지? 여기까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대신에 이걸 써주셔야 돼. 바로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고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입니다. 저거 지금 2번에 있는 공식을 넘긴 거야. 여기 코사인 2알파가 있으니까 1 넘기고 2 나누고 그리고 똑같이 정리해서 나눈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덧셈 정리 얘를 코코사사라고 외웠다라고 하면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해서 코사인 2알파가 똑같은 코 제곱 마이너스 사 제곱이잖아.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을 만족해? 그렇지. 그걸 조금 이용을 한 거야. 요거. 아이고, 이 필요한 거 하나 안 했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할게. 자, 여기서 양변에다가 쌤이 임의로 코사인 제곱 알파를 나눠줄게. 다 모두 다.
그럼 코사인 제곱을 나누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수 과정에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뭐였어? 탄젠트 알파였습니다. 됐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알파로 그대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1이지. 여기는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여기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이지. 근데 코사인이 뭐에 코사인의 역수가 뭐야? 시컨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모두 다 코사인으로 나눠주면은 식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하는 정리가 나오고,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사인 제곱을 양쪽에 나눠주게 되면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할 차례가 아니었는데, 자, 요것도 이 자리에서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시컨트, 코시컨트라고 표현을 했잖아. 한 번 더 타면 시커매지고 한 번 더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뭐 쏙쏙 들어오는 얘기지. 그런 걸로 좀 약간 비유해가지고 외워주면 된다. 여기도 사실 있거든. 이런 라인들이 있어. 있는데 싸고 싸고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따로 더 얘기하지 않고 요거는 요것만 한 게 없어. 오케이? 여기는 삼각함수의 정의였고 역수 원래 기본 형태까지 요거 다 동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얘네 다 나와야 돼. 이것도 나와야 돼. 이해됐어? 알겠지? 정리됐죠까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알파 대신에 양변에다가 2분의 알파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고, 다시 한번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왜 나왔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덧셈 정리에서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해서 무슨 줄을 만들어낸 거야?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를 만들어낸 거야. 이 상황에서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니까 사인 제곱 알파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인 거 대입을 하거나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인 걸 대입을 해주면은 정리하면서 걔네들이 똑같이 쫓아가면서 이런 식이 나와. 근데 이 식은 소용이 없어. 너무 올드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주어진 셈이 밑줄 치는 이 코사인 2알파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라는 식을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넘겨서 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외워야 돼.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또 가능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여기도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x와 가 1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분의 x가 똑같이 1입니다. 여기도 앞에 쪽 정리했던 것처럼 ax, ax, bx, bx 같은 거 확인해야 돼. 이거 이해되지? 자, 또한 마지막, 이때 y는 sin x가 있을 때 sin x에 대한 도함수는 코사인 x고, 코사인 x에 대한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근데 나 좀 딜레마한 게 뭐냐면 지금 봐봐 뭐 이렇게 쭉 적어놨어 그지? 적어놨어 그지? 저번 시간도 그랬지만 지수로그 처음에 그런 소개들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는 기술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쓴 형태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380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며 맞지? 그럼 사인의 역수는 뭐야? 코시컨트야. 근데 사인에 대한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을 하거나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지.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 세타는 구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의 역수가 시컨트 세타니까 코사인의 역수를 취해서 충분히 구해줄 수 있겠지. 자, 384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사인 세타가 나오든 코사인 세타가 나오든 뭐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 정리를 해주면 그치? 얘를 정리를 아직 안 했는데 얘를 정리하면은 뭐든 간에 나올 거라고 뭐 어떤 값이 나올 거야. 일단 뭔지 모르겠어 나도 아직. 그럼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거든.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됐잖아 380번이랑.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문제야. 오케이? 자, 잘 봐. 좀 더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덧셈 정리입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시 물어볼게. 사인 알파를 알면은 코사인 알파 구하는 거 할 수 있어? 마찬가지 코사인 베타를 알 때 사인 베타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사인 알파 빼기 베타잖아.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구해?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알파 베타 대입.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중요해? 식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식이 지금 익숙해? 그게 아니니까 이걸 찾기 바쁜 거야. 맞지? 자, 20분 정도를 쓰자. 알겠지? 공부하고 좀 익숙해지는데 요거 공식 알겠지? 필기는 다 충분하게 적었죠? 오케이? 그 적은 상태에서 이쪽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여기나 쌤은 하나도 안 빼고 다 풀어줄 거거든? 다 풀어줄 거야. 대표 문제를 풀어봐. 요걸 기반으로 일단 먼저 이거 먼저 보시고 알겠지? 알겠어? 쉽게 얘기해서 예습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예습을 해보라고. 아직 시간은 충분하게 괜찮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요거 399는 지금 못해. 395도 지금 못해. 알겠지? 그냥 해야 되려나? 그냥 하고 공부하는 식으로 갈까? 난 조금 더 한 번에 탁 받아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괜찮았어? 오케이. 하자 해보자. 대신 왔다 갔다 좀 많이 조금 빠르게 한번 봐봐. 왔다 갔다 좀. 자, 일단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사용을 해봅시다. 그럼 사인 제곱이 일단은 25분의 9인 거 확인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25분의 16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어요? 얼사탄코에 의해서 얼사탄코 3, 4분면 각이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그럼 코사인은 음수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시컨트는 뭐라고 했어? 코사인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위치 맞춰서 대입만 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급해 마음이.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시간을 채워서 자세하게 한 다음에 시간 안에 딱 끝났어. 자 이제 공부해. 이건 늦어. 이 자리에서 공부해야 돼. 이 자리에서 이걸 봐야 돼. 오케이? 알겠지? 그것까지 하려고 조금은 연산 부분만 남았을 때는 스킵할게. 다시 질문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알겠지? 자 다시 가볼게. 통분 먼저 합시다. 통분 진행을 하면은 앞쪽에 분모와 분자의 1 빼기 사인을 여기 뒤쪽에 1 플러스 사인에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1 빼기 사인 제곱분에 1 빼기 사인 1 더하기 사인이니까 더하면 2가 되겠지. 계산 결과는 4분의 9가 되겠고. 그럼 2가 넘어가면 분모가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은 1 빼기 사인 제곱이 뭐가 돼? 9분의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정리하면 사인 제곱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9분의 1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사인 값이 몇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뿔마 3분의 1이 되겠지. 그런데 주어진 세타의 각도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이렇게 됐네. 자 어때? 아까 예고한 것처럼 아까 첫 번째 문제가 됐지. 멈춰도 될까? 똑같은 문제니까.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388번 일단은 뭐가 뭐요? 파이 알파가 지금 몇 사분면? 2사분면의 각이지. 그럼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을 해주면은 코사인 제곱의 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5분의 16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2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만 양수이므로 얘는 음수가 나온다. 괜찮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사인 베타도 똑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뿔마 3분의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어진 사분면이 3, 4분면이니까 1, 2, 3, 4분면에 정리가 되려면은 탄젠트만 양수,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덧셈 정리 요걸 쓸 겁니다. 여기 쪽에 중간에 있는 거 제일 메인. 그럼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싸고 코싸. 그러면은 싸, 코, 싸 정리되겠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됐지? 자 뭐 해주면 돼? 대입 멈출게. 자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가 나왔고 주어진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k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곱한 값은 a분의 c 2분의 1이라는 걸 또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정리까지 됐지?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의 요구하는 거 뭐야? 덧셈 정리를 원하고 있네. 됐지? 1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정리하시면 되겠고 공식 그대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로 정리하면 되겠고 값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대로 자리만 하면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됐지? 멈춰도 되겠죠? 자, 이때 예전 과정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주직선 y는 3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렇게 주직선이 있는데 주직선의 재미있는 특징은 원점 0,0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y는 3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때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정확하게 잘 봐야 돼. 만약에 3x가 아니라 y는 2x였다면 둘은 수직을 이루겠지. 근데 2x보다 3x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더 가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무조건 예각이야. 이 각이 예각이야. 여기가 직각이었는데 2x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때 이 예각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 할 건데 여기가 예각인 거 확인이 됐어. 이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때 이 친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됐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를 알파. 그럼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기울기. 됐어? 이거 중3, 고1, 고2 때 다 배운 거야. 미적 1에서도 했던 거고. 다시 할게. 주어진 직선의 형태에서 급한 거야. 미친 듯이 적어야 돼. 지금도 수술 못하면 힘들어져. 다시 여기가 알파야. y는 ax 더하기 b가 있을 때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와 같습니다. 언제? 단 알파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x축의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플러스 쪽에 대한 가로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한다는 것이고, 이때 보이는 탄젠트 알파를 이 친구랑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탄젠트 베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뭐를 궁금해? 이 사이각을 세타라며. x 예각을. 그럼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바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세타가 저러니까. 그럼 이건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시면 돼. 됐어요? 자, 이번에는 미적 1에서 대수에서 나왔던 가계 변환의 형태도 나오게 되는데, BC라는 밑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8이라고 잡고 이 길이를 4라고 잡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지? 이때 이만큼의 각도를 쌤이 임의로 알파라고 잡고,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에 대한 각도를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특성으로 탄젠트 알파가 뭐야? 8분의 5. 같은 방식으로 탄젠트 베타가 뭐야? 4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런데 우리는 세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요 세타는 바로 우리가 지금 탄젠트 세타를 궁금해한다고 했는데,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180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주면 되지 않겠어? 됐어? 그럼 탄젠트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자, 2분의 파이가 2개 있으니까 탄젠트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뒤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대로 놓고, 얼쌍탄고 그대로 정리. 파이니까 2, 4 두 칸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면은 얘가, 그럼 얼싸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음수 마이너스 붙이면 돼. 가계 변환은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필기 다 써줘야 돼. 알겠지? 테스트 볼 때. 자, 그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그럼 끝났지. 탄젠트 공식 써주면 되잖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왜 얘를 먼저 공부하고 정리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한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새로 있는 거라서 그런 거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근데 멍청이들이 포기하는 거야. 지금 봐봐. 대수 나오지 계속. 좀 있으면 미적분도 나와. 그런 개념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쓴단 말이야. 계속 추가적으로. 근데 그 추가적으로 쓰는 그런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을 할 수 있다. 2분의 8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계 변환
근데 그런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 추가적인 그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쫄아. 힘든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막 걱정도 되고. 근데 다른 거 없어. 이거라도 밀리지 말라고. 어? 이거라도 밀리지 말라고. 가계변환을 만약에 못해. 가계변환 밀리고 어떻게 지금 갑자기 다 수습할 거야? 못해. 이거라도 밀리지 말라고 일단. 가계변환 말고 가계변환 이외의 걸로 먼저 하는 거 먼저 확보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 미적투 하면 맨날 그게 고충이야. 근데 이미 되는 친구들은 해. 어려워? 미적투 어렵다고 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 하는 애들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그 결로 빨리 들어가야 돼. 방학 안 끝났죠? 그지? 방학 안 끝났어, 그지?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요번 정리에서는 코시컨트 2알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라고 했어? 사인의 역수다. 그럼 이걸 이야기를 하겠네. 근데 사인 2알파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사인 코사인인데 얘는 외워야 돼. 쌤이 써준 건 외워야 돼. 근데 원리도 얘기를 했잖아. 덧셈 정리를 그대로 외웠다면은 베타 대신 알파를 대입하면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었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코시컨트 2알파는 사인 2알파분의 1로 바꿀 수 있겠고 우리 사인 알파 나오면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지. 아까 했던 작업이지. 그리고 요것도 바꿀 수 있지. 네. 됐죠? 자, 사실 여기는 로피타를 쓰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그래서 쌤이 할 얘기가 없어. 근데 하나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 코사인만 미분이 나왔잖아.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탄젠트의 미분은 시컨트 제곱 x거든. 근데 이걸 왜 안 적었냐? 이게 다음 단원이야. 다음 단원. 그래서 그래. 이걸 안 적어둔 이유가 딱 하나가 존재를 해. 근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시험 범위가 갈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해준 거야. 자, 그래서 로피탈은 0분의 0을 봐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 그걸 보고 리미트 끌고 가셔야 된다는 것도 쌤이 계속 보여주지. 리미트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거 끝까지 해. 자꾸 연습해줘. 방학 아직 안 끝났어. 방학 끝나기 전에 원래 우리 시험 대비하는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놓자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가볼게요.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1 빼기 1, 0.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0. 그럼 둘 다 미분해볼까? 분모 그대로 미분하면 뭐가 돼? 1 미분하면 0.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사인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x입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근데 리미트 x가 뭘로 가? 4분의 파이로 가. 대입. 시컨트는 뭐의 역수였어? 코사인 x의 역수였어. 그래도 대입 정리해서 돌려주면 돼. 됐지? 자, 왼쪽 409번 x 0으로 갈 때 0분의 0꼴, 오른쪽에 413번 같은 방식으로 0분의 0꼴 나옵니다. 오케이, 0분의 0꼴 나오게 세팅을 해줬을 거고. 자, 그리고 분모 미분해 봅시다. 409번 사인 3x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3x 곱하기 3. 저 3x 한 번 더 미분해줘야지. 됐어? 자, 그거 써주기 시합이야. 그럼 코사인 3x 곱하기 3. 분자 사인 2x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2x 곱하기 2. 됐지. 할 수 있겠지.
끝까지 취할 수 있겠지.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 여기도 한번 가보자. 탄젠트 4x 미분하면 그럼 뭐가 돼? 시컨트 시컨트 4x 제곱 4x 곱하기 4. 그럼 여기도 뒤에도 할 수 있겠지. 다시 질문. 무리수 2의 마이너스 3x 1 빼기 무리수 2의 3x 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 2의 3x 제곱 마이너스 일단 먼저 마이너스 무리수 2의 3x 제곱 3x 제곱 곱하기 2 잘못했네 3. 얘 한 번 더 미분해줘야지. 밑이 무리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찍혀. 뒤에 아무것도 안 찍혀. 대신 거듭 제곱에 미분할 거야. 한 번 더 있으니까 그것만 미분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걸 익숙한 영역으로 바꾸고 완벽한 영역까지 도달을 해야 돼. 오케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좀 더 수습하셔야 돼. 됐지? 자, 좀 땡길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땡길 거야. 더 써야 돼? 자,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지금 곱의 비율법 발생하겠지. 이쪽도 곱의 비율법 발생을 하겠고. 유사합니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체크 받을 거고. 넘어갈게. 똑같은 꼴을.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대잖아. 그치? 그럼 이 분자에 있는 이 x를 전체의 분모로 가지고 올게 일단. 자, 그 다음에 그리고서 다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볼게. 그럼 x분의 1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뭐가 돼? 0이 되니까 요거를 h분의 sin 5h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 여기는 무한대분의 5꼴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x분의 1은 어차피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x분의 1을 t라고 바꿔서 t가 0으로 갈 때 t의 문제로 바꾸자는 거야. x분의 1을. 그럼 여기 있는 x분의 1이 t니까 분자 부분은 sin 5t가 되겠고 여기 x분의 1은 x 곱해준 거는 x분의 1분의 1이니까 분모를 t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로피탈. 오케이? 괜찮아? 자, 428번도 로그가 섞여 있긴 하지만 똑같은 로피탈입니다. 됐죠? 앞에 다시 x가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의 함수값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이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정리해주면 똑같이 0분의 0꼴 로피탈. 됐죠? 다시 여기 그냥 미분법인데 곱의 미분법. 여기는 이제까지 계속 미분 연습했는데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지? 됐죠? 자, 여기도 로피탈. 미분 가능도 아까 정리한 것처럼 대입 같다. 미분 대입 같다. 똑같이 따라가시는 문제가 되겠고 자, 활용은 오늘 못합니다. 활용 오늘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못해. 정리가